어제 그 2강에 여러분들 2강 보신 분들 무사하셨습니까? 예, 아주 그냥 뭐 2시간 그냥 완창을 한 것 같아요. 완창. 명창에 이제 득음을 한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누가 오셨어요? 왕 오셨구나. 왕.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강의를 이제 나눠가지고 잘생긴 똥망치 셈이시다. 화팅. 둘이 걸어놓고 로그인 걸어놓고 어디 갈 거 뻔합니다. 그렇죠. 자, 생뚱맞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삼국시대. 하늘 아래 오직 하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이전에 우리가 몸풀기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불러보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공부하게 될 텐데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노래로서 불러볼 겁니다. 뭐 워낙 그 유래 깊은 노래라서 뭐 다들 알 거야. 국민가요 정도인가?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치지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이제 관리의 등급, 뭐 어렵게 일단 따지지 마세요. 그냥 관리의 등급이란 게 있었는데 고구려는 10여 등급이야. 10개 남짓 등급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행정제도가 되겠지. 중앙을 5부, 지방을 5부로 나눴다. 그러니까 5개로 나눴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 지방 5부에다가 누굴 파견했느냐. 왕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이제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데 그 관리가 바로 지방에 파견된 욕을 살지게 하는 아주 그냥 욕을 살인적으로 하는 친구야. 욕살이라고 합니다. 욕살이라는 이름의 지방 장관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 또 귀족회의가 있어. 따지지 마. 일단 그런 귀족회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귀족회의의 이름은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그 귀족회의에 대빵이 있어. 그 대빵이 바로 누구냐? 따라하시죠. 대대로. 뭘 기대하겠어? 우리 감독님 대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럼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백제를 이제 넣어보는 거지. 백제. 자, 백제의 관리의 등급은 6개가 많습니다. 따라하시죠. 16등급. 예. 그리고 백제의 수도는 이 중앙은 몇 개로 나누느냐? 따라합시다. 5부. 고구려와 비슷하죠. 하지만 뒤에 지방이 달라. 지방은 몇 개로 나누느냐? 5방. 5개로 나눴지만 5부가 아니라 5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지방에다가 이제 특별행정구역이라는 것을 또 이 백제는 독특하게 만들게 되지. 그 특별행정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죠. 22담로. 무려 22개의 담로라는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족을 파견하게 되는데 근데 이 22담로는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치킨 이름이기도 합니다. 똥망씨가 서울 살 때 많이 먹었어. 따라하시죠. 둘둘담로. 둘둘담로라고 합시다. 둘둘담로. 그리고 이제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백제도 귀족회의. 그 바위 위에서 이제 정사를 봤다고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정삼회의. 그냥 회의 잘라버리고 정삼. 그럼 그 귀족회의 정삼에도 대빵이 있겠지. 방귀깨나 끼는 놈. 그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상좌평.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신라 들어가죠. 신라의 관리의 등급은 한 개가 더 많습니다. 질 수 없다 신라. 지기 신라. 그래서 무려 17개 등급. 따라합시다. 17등급. 17등급. 그리고 신라도 행정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중앙을 6부 6개로 나누고 지방을 5주로 나눕니다. 따르시죠. 6부 5주. 따라오고 계십니까? 6부 5주. 흐름의 자유님께서 오셨습니다. 짱 707님. 6부 5주.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가 있습니다. 이 귀족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시죠. 화백회의. 화백회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귀족들이 이제 왕권의 이제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화백회의는 아주 독특한 그 의사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찬성해야 하지만 그 안건이 통과되는 거야. 따라하시죠. 만장일치. 그럼 그 만장일치를 주관하는 화백회의의 대빵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시죠. 쌍대등.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리의 등급과 그리고 행정구역과 그리고 지방장관 특별행정구역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귀족회의가 당겨서 나왔어. 화백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 그리고 백제는 정삼. 신라의 귀족회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이 여러 가지 안건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귀족 대표들 나왔죠.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이야. 자, 이제 노래 부를 겁니다. 같이 함께 불러보아요. 자, 고구려의 노래를 끝난 다음에 똑같은 멜로디야. 추임새 들어갑니다. 전부 다 이제 여름철에 척척한 겨드랑이를 한번 말려봅시다. 말리면서 해야죠, 겨드랑이. 그렇죠. 그럼 백제 노래 끝났다. 그 다음에 또 추임새 들어가는 거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놈이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실 거야.
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정치제도 노래 부르는 거야. 암기송이야, 암기송. 그리고 신라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제 길게 한번 뽑아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번 불러보죠. 자, 멜로디는 똑같아, 멜로디는. 고구려나 백제, 신라나 공이 똑같습니다. 누가 뭘 나가셨습니까? 예.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정도님 들어오셨습니다. 정도. 정도. 자,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죠. 삼국의 정치제도 암기송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고구려부터 시작. 10여 등급 오부 지방장관 제가 회의 대대로 천천히 한번 불러봤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10여 등급 오부 지방장관. 지방장관 욕설로 바뀌었지? 지방 욕설 제가 회의 대대로 한 번 더 시작. 10여 등급 어부 지방 욕설 제가 회의 대대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백제 똑같은 음으로 들어갑시다. 자, 시작. 16등급 육부오주 화 맞습니까? 육부오주는 신라지. 밤이잖아. 자, 다시 한번 시작. 16등급 오부 오방 둘둘 담노 정삼 상좌평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16등급 어부 오방 둘둘 담노 정삼 상좌평 신라 들어가도록 하지요. 신라 들어갑니다. 시작. 17등급 육부오주 화백회의 만장일치 상대 등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모든 냄새를 날려보내야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고구려부터 백제 신라까지 정치제도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브리바디 하나 둘 셋 넷. 10여 등급 오부 지방 욕설 제가 회의 대대로 보면 하나 둘 백제 시작. 16등급 오부 오방 둘둘 담 이럴 줄 알았어. 자, 우리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이런 민망해라. 우리 감독님의 실력이 이 정도. 자, 다시 한번 똥같이 않게 재밌게.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암기송은 재밌게 해야지. 어디 무슨 어디 있어? 상가집에 오셨습니까? 연불로 해서. 자, 하나 둘 시작. 삼국의 정치제도 하나 둘 삼국의 정치제도 하나 둘 삼국의 정치제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0여 등급 어부 지방 욕설 제가 회의 대대로 하나 둘 셋 넷. 16등급 오부 오방 둘둘 담노 정사 상자평 하나 둘 셋 넷. 17등급 육부오주 화백회의 만장일치 상대 등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삼국의 정치제도 바뀐 정치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한반도의 철기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초기 국가들이 이제 한반도 내에서 굵직굵직하게 3개에서 4개의 나라로 압축되게 됩니다. 드디어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하나라에 오직 하나를 꿈꾸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힘을 불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도대체 이 삼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제 중딩 포인트로 삼국의 형성 이렇게 제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삼국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가 과연 압축돼가지고 삼국시대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철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초기 국가 중에 어떤 나라 있었습니까? 부여라는 나라 있었죠. 기억나시죠? 부여 다음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구려 있었고, 그리고 동해안 쪽에 무슨 나라? 고구려한테 빙트 끼는 나라? 옥저라는 나라 있었고, 그 밑에 무슨 나라 있었습니까?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3개 나라가 싸잡아서 사만이라고 불렸지. 무슨 나라 있었습니까? 마한, 진한, 그리고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요 3개의 한이 바로 뭐라고 불렸어요? 사만이라고 불렸죠. 자, 이런 이제 철기를 바탕으로 이제 형성된 이런 초기 국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3개의 나라 그리고 내지 4개의 나라로 이제 압축되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압축되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느냐? 자, 부여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그 밑에 고구려,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바로 고구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속으로 바로 부여가 병합되고요. 그리고 옥조도 고구려한테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던 동해까지도 고구려에게 복속되게 되면서 그래서 부여, 옥조, 동해가 고구려한테 먹히면서 누가 살아남느냐? 감독님 누가 살아남아요?
고구려가 살아남게 됩니다. 일단은 1번 타자야. 1번 타자.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삼한 땅, 특히 마한 땅에서 이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내려와가지고 바로 마한 땅에다가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지금의 풍납토성으로 예측되는 곳에서 바로 무엇을 세웁니까? 그렇죠. 오. 브라보. 아이, 동비박 감독님. 이게 웬 뒷걸음 치다가 쥐잡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바로 백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한 땅에서 목지국을 제치고 이제 백제가 세워져. 백제가. 자, 그리고 이제 진안 땅에, 진안 땅은 뭐 어디라 예? 경상도겠지. 진안 땅에서는 바로 무슨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얼굴 큽니다. 박혁거세. 얼굴이 똥망치처럼 커요. 박혁거세에 의해 가지고 바로 무슨 나라가 세워지게 되느냐? 니네 신라. 신라. 아무도 없어. 신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변한 땅에서 이제 무슨 나라가 세워지게 되냐? 이 변한하면 철로 유명하죠. 이 철 가지러 가야 돼. 무슨 나라 세워졌을까요? 철 가지러 가야 돼. 가야, 그렇죠. 낌새도 못 쳤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총 3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웃고만 있어 다들. 총 3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웃고만 있어. 봉피도 웃고. 그렇지, 4개잖아. 4개. 3개가 세워졌으면 삼국시대인데 4개가 세워졌으니까 이거 삼국시가 아니라 사국시대지. 맞죠? 의문을 가져야지. 근데 왜 이 가야가 보통 일반적으로 빠지고 왜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삼국시대라고 얘기를 할까? 뭔가 여기에는 또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는 거야.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야, 이렇게 이제 초기 국가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초기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로 압축되게 되면서 바로 이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하늘 아래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국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바로 왕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지방으로 펼쳐져 있었던 권력들을 왕을 중심으로 끌어모으게 되면서 한마디로 왕이 사는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무슨 집권 국가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되나요?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하늘 아래 오직 하나,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 국가, 하늘 아래 권력을 가진 자는 오직 나 하나야만 해.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냥 박차를 가하면서 그냥 달리는 거야.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꼬라박어. 그게 어떤 나라야? 가야가 된 거죠. 그냥 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바로 뭐냐? 가야가 빠지면서 결국 삼국시대가 되게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떻게든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가야가 꼬라박게 되면서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나중에 가야가 신라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아서 삼국시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라는 것은 하나의 클럽이라고 보시면 돼. 뭐 지금 이 시간 클럽에 가시는 분들도 있게. 그 앞에 커트라인이 있죠. 커트? 보이지 않는 문이 있잖아. 보이지 않는 문. 어떤 물 좋은 사람들은 뚫고 들어가지만 똥망치는 바로 뭡니까? 거기에 탁 걸려. 보이지 않는 문에 턱 걸려. 바로 삼국시대라는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뭡니까? 무슨 집권 국가가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중앙집. 하지만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말장난 아니지만 사실. 비켜보세요, 용감님. 누가 들어오셨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비회원으로. 비회원으로 3명 3명이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뭔가 이 중앙집권 국가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 성공했고 가야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데, 도대체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유치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구 힘이 짱인 나라? 왕, 중앙에 서 있는 왕의 힘이 짱인 나라가 바로 중앙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일반적인 모습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통의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짝대기 3개짜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늘 아래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도대체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춘 나라일까?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유치하게 말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든 수단이 되겠어. 자,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어떤 특징,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왕의 힘이 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가진 부동산이 많아야 돼. 재산이 많아야 돼. 재산이 많아야 돼. 사람들 걷어먹이려면 재산이 많아야 돼. 그냥 강남에 그냥 빌딩, 강남 빌딩 정도 갖고 안 되겠구나. 그냥 엄청나게 넓은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새빵살이야. 새빵살이한데 내가 왕이야. 아무리 외쳐봐. 누가 왕 취급해주나. 따라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어떻게든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 공통적으로 한 것이 대대적으로 무엇을 확장하려고 합니까? 읽어주세요. 비회원님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영토 확장이야. 영토. 부동산을 넓히는 거지. 자,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토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자, 보통 영토 확장이라는 것은 주변으로 땅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동반합니까? 전쟁을 동반하죠. 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른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가장 크게 큰 소리 치고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야? 지방의 군장인가요? 왕이 되는 거지. 즉 전쟁을 준비하면서 지방의 중앙의 모든 군권을 왕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영토 확장은요, 준비하는 단계부터 벌써 속으로 왕은 낑낄대고 있어. 내 왕과 가기 싫어. 그러면서 영토 확장했어. 그럼 더 좋은 거지. 뭐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나라 내부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종자들이 있긴 있어. 누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들어? 또요토미. 그렇죠. 또요토미. 그 친구. 그렇죠. 목욕탕에서 만나면 그냥 훈도시 입은 엉덩이를 그냥 또요토미. 자, 어쨌거나 영토 확장에 대한 공통점,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어떤 공통적인 삼국의 노력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영토 확장. 두 번째. 내가 왕이야. 영토가 넓어. 굉장히 많아. 근데 나를 바라보는 지방의 군장들이 눈이 약간 좀 나를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젠가는 전력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군장들, 지방의 왕만큼의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즉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지.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야 돼? 족쳐? 족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말 잘 들으면 엉덩이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장 세력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군장 세력들, 족장 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중앙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군장을 중앙의 귀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왕과 함께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거지. 오케이 하는 군장은 받아들여주고, 버티는 군장은 가서 뭐 해야 돼? 패야지. 패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을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대접해주게 되면서 이제 지방 군장들의 충성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이런 현상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일이 있어. 바로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지방의 군장을 귀족화시키게 되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가지고 위계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관리의 등급을 만들어주는 거지. 귀족 안에서도 등급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슨 제도가 나타나게 되느냐? 관등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관등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관등에 따라 입는 색깔의 옷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봉 PD 감독님 빨간색 반스 입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우리 동비박 감독님 파란 반스 입으셨죠?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지위인 겁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왕이 때린다? 불만 없잖아. 불만 없잖아. 바로 그게 관리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관리의 복색,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복이라고 합니다. 바로 관등 관복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관리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를 잡고 가장 위에서 가장 돋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이 되는 거죠. 그들의 위계 질서 속에서 왕이 돋보이면서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비켜보세요. 누가 들어오셨나? 네, 지금 그냥 시청하시는 분이 6명이나 돼요. 6명이나. 6명. 이 로그인 좀 하고 들어오시죠. 똥망치와 인사 좀 하시죠. 비회원님들. 비회원님들이 아니고, 이 회원 가입인가요?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예.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똥망치의 강의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 예. 자, 바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공통의 노력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노력 뭐가 있을까? 요거 있어. 부사상속이라는 것이 있어. 자, 군장을 귀족으로 만들어줬더니 왕 옆에서 충성을 당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다 보니까 이 녀석의 눈이 또 옛날처럼 좀 약간 나를 질투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예 왕권에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왕위 세습을, 뭐 너희들은 아예 그냥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그냥 내 왕위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가는 거야? 내 자식에게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공표해버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부자 상속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누가 왕의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아이고 대단해.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부자 상속 시스템, 왕권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 부자 상속과 함께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령반포가 있겠습니다. 율령반포. 자, 율령반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의 말이 곧 법, 내 말이 곧 법. 앞에 있는 율은 형법을 얘기하고 뒤에 있는 령은 행정법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뭡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형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능지처참 뭐 아는 거 다 나오네.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지. 가장 저 세상 즉각 저 세상으로 보내는 죄가 뭘까요? 살인. 반역입니다. 살인은 재판이라도 하지. 반역은 그냥 즉참이죠, 즉참. 바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 질서의 틀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 머리 좋아, 머리 좋아. 자, 율령반포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걱정 마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 뭐 있습니까? 율령반포 다음에 더 있는 거.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 중앙집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이제 저기 위진 남북조 시기 거쳐가지고 이제 저 인도에서 만들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때 이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불교가 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고 중앙집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로그인 안 하신 분들 뭐 답하신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단순해. 믿음 충성. 오,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게 퍼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말해서 기존에 뭐 잡다한 민간신앙 뭐 여러 가지 신앙이 있었다면 이것이 무슨 화됩니까? 불교화 되겠죠. 즉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게 되면은 보다 많이 사람들과 뭡니까? 통하는 점이 있는 거야. 같은 종교를 믿고 있어. 통하네요. 왕이 불교야. 백성도 불교야. 서로 말하는 점이 있겠죠. 즉 왕의 명령이 보다 잘 먹혀들고 또한 이 불교라는 것이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불교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윗자리에 가장 빛나는 부처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야? 왕이죠. 즉 왕은 살아있는 부처, 생불 뭐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 부처님이 말하는데 부처님이 내가 부처 생불이야, 내가 미륵이야, 나를 따르라. 그럼 뭡니까? 극락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백성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통제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으로 뭐 본감독님 왜요? 뭐 입이 꼬일 수도 있는 거죠. 똥망치가 어제 2시간 동안이나 완창을 했는데. 바로 이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한 삼국의 공통적인 노력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의 업적이 나올 텐데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중앙집권 국가로 되기 위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의 노력,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떼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왕들의 업적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나라부터 한번 해볼까? 고구려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옆으로 조금 이동해가지고 백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야는 일단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고,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 근데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똑똑했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밥값을 못하고 그 중에서 몇몇 똑똑한 왕들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업적만 우리가 정리해도 되는 거야. 고맙습니다. 밥만 축내고 돌아가셔서. 자, 그럼 고구려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왕들이 노력했냐면요.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똥망씨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그냥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태고미라는 쌀이 나왔습니다. 신상품 출시. 미국 쌀에 대항하기 위한. 그 밥맛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태고미란 쌀이 밥을 지으면 그렇게 고소하대요. 홈쇼핑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막상 주문해가지고 밥을 시켜 먹으니까 웬걸 그 밥에서 꼬랑내가 나더라, 이 말이야. 꼬랑내. 반응이 왜 이래? 왜 그러세요? 반응이 무슨 반응? 자, 다음 팟에서도 지금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 팟에서 퇴장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왕들이 바로 어떤 왕이냐? 외우기 쉽게 해서 똥망치가 적은 거야. 태고미고서 꼬랑내.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나중에 바꾸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어떤 왕 소개해야 되느냐? 바로 태조왕입니다. 1세기 후반에 중앙집권의 기틀을 닦으신 분이에요. 태조왕이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국천왕이 계십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봅시다. 고국천왕. 그리고 세 번째 미치게 영토 확장하고 싶어 미천왕이 계시고요. 미천왕. 이 미천왕은 이제 소금장수 출신이지.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고국원왕입니다. 이 고국원왕은요, 천왕과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적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수림왕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고구려의 유명한 왕들이 실제 많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왕부터 꼭지를 따볼까?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활 잘 쏘는 누굽니까? 주몽. 주몽. 바로 동명성왕이 되겠지. 동명성왕 주몽이 계시고. 주몽.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리처럼 맑아요. 글래스. 유리처럼 맑아요. 유리왕이 있습니다. 유리왕. 이분도 유명하지. 이분이 이제 주몽께서 이제 기원전 37년에 압록강에 있는 졸번성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아들 유리가 바로 뭡니까? 수도를 국내성으로 또 옮겼지. 그리고 유리의 아들 중에 왜 과거에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대무신왕이지. 대무신왕. 무휼. 이분도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 그냥 자기 아버지 괴롭혔던 그 부여의 대소왕을 죽여버린. 바로 이런 왕도 또 유명한데 뭐 여기서는 그냥 슬쩍 언급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소스림왕 밑으로 또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왕들이 유명한 왕이 있지. 소스림왕의 조카이시면서 가장 유명한 고구려의 왕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광개토대왕이 또 여기서 등장하실 수가 있고. 광개토대왕. 4세기 후반 5세기 이끄셨죠? 광개토대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면서 거의 백수까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들은 왕 노릇 못 해보고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하다가 먼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장수하셨습니다. 무슨 왕이 계시겠어요? 장수왕. 이런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울 왕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백제왕 들어갑시다. 백제의 중앙집권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왕 누가 있느냐? 바로 고이왕이라는 분이 계셔. 고이왕. 3세기에 활약하셨던 분인데 고이왕 계시고. 그리고 랑초고왕이 계십니다. 랑초고왕. 자, 여기서 뭔가 이상했지? 진짜 꼬랑내일까? 무슨 말씀? 이 랑자를 여러분들 비슷한 느낌의 근자로 바꿔주시면 유명한 왕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근초고왕이 되겠죠. 근초고왕. 그리고 근초고왕이 이제 밑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손자급인가요? 누가 계십니까? 손자급 누굽니까? 침유왕 계시네. 침유왕. 이 침유왕은 이제 여기다가 뭐 하나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우진 않고. 그리고 또 백제의 유명한 왕이 바로 누가 계시냐? 백제의 유명한 왕 하면은 백제를 세운 분 주몽의 아들 누굽니까? 봉감놀이 어디 가세요? 온조. 그 하남 위례성에서 지금의 풍납토성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백제를 건국하시죠. 그리고 이제 온조 다음에 또 유명하신 왕이 또 하나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또 있을까? 뭐 없네. 밥값 하신 왕 뭐 하면은 고유왕 바로 꼭지 따는 거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백제왕 정리해 주시고요. 자, 신라 들어갑니다. 신라는 바로 무슨 왕이냐? 내무왕이 이제 또 중앙집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거야. 내무왕이 계세요. 그럼 내무왕 이전에 유명한 왕이 있었냐? 있었지. 신라를 세운 누굽니까? 사로국에서 출발한 바로 누굽니까?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석시왕 있죠. 석탈해. 그리고 김씨왕, 김알지 뭐 이런 분들 등장하시고, 그리고 내무랑 밑으로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중앙집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뭐 지증왕이라든지 나중에 다 등장하시는 왕들이야. 그리고 법흥왕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진흥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제 등장하시지만 이분들도 오늘 배울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침유왕 정도가 살아남으셨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을 한번 우리가 걸러봤습니다. 일단 노란색 왕들의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이분들의 업적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집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고구려는 주몽이 세우고 유리가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전도를 하고요. 대무신왕 때 뭐 영토를 넓히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1세기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바로 태조왕께서 바로 고구려를 무슨 국가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앙집권, 줄여가지고 중집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중집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 키트를 다잡기 위한 태조왕의 노력이 가상하십니다. 자, 그럼 태조왕은요, 이 고구려를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동산 넓히기. 무슨 확장입니까? 영토 확장하는 거야. 영토 확장. 어디로 영토를 확장했냐고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삥을 뜯고 있었던 바로 옥저를 정복해버려. 옥저를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시느냐?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요동으로 진출 빼버리고 요동 진출을 시도하십니다. 어떻게든 땅을 넓히기 위해 요동 땅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조왕의 업적이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위쪽에다가 추가할 수밖에 없네. 태조왕의 업적 중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오부족 연맹국가였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계루부 기억나시죠? 고구려의 부족 중에 힘센 부족 계류부에서 고씨 출신. 이거 감독님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확대 부탁드려요. 보입니까? 보이면 땡이고. 예, 보여요. 읽어보세요. 계루부고시. 이게 어떻게 계류부 고씨입니까? 계주부 고씨지. 계주부 고씨. 그렇게 읽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계류부 고씨만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태조왕이 되겠어요. 적을 데가 없으니까 패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태조왕의 업적을 간략하게 머릿속, 태조왕은 고구려의 중앙집권의 기틀을 열었고 영토를 확장했고 옥저를 정복했고 계류부 고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그래서 중앙집권의 기틀을 잡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조왕의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고국천왕으로 내려옵니다. 이 고국천왕은 감독님 몇 세기 때 활동하신 분이죠? 고국천왕? 그럼 2세기 후반. 그렇죠. 2세기. 봉 감독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체크하고 무슨 체크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무도 안 들어. 콩가루맨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셨습니다. 콩가루맨.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지금 몇 분 시청하고 계십니까? 4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분으로 네 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국천왕 들어갑니다. 고국천왕은 과연 중앙집권 국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 고국천왕 하면요. 가로 안에 넣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부자 상속 체계.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던 것을 이제 자식에게 나눠주는 거야. 왕권 강화에 아주 큰 보탬이 됩니다. 부자 상속의 왕위 세습 시스템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고국천왕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네. 바로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을파소의 거디를 이어받아가지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구율 방법, 사회보장제도, 바로 뭘 실시합니까? 진대법.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대법 기억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부족적 성격의 오부라는 것을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부자 상속에 조금 부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미천왕 들어갑니다. 미천왕. 미치게도 바로 무슨 확장하느냐? 역시나 영토 확장합니다. 영토 확장. 그렇다면 영토 확장 어디 했느냐?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겠지. 미천왕 시절에 확장된 영토가 바로 어디일까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저기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던 황해지역에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논란에 있지만 바로 낭랑을 그냥 한반도 지도에서 그냥 쭉 빼버려. 낭랑 가! 저리 가! 낭랑을 멸해버리고요. 그리고 낭랑과 함께 어디로 진출하느냐? 역시나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태조왕께서는 시도하셨지만 직접 몸소 실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동으로 지나가는 그 발판을 마련하시게 됩니다. 요동 진출. 일단 뭐 발을 디뎠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천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4세기 중반이 되겠죠. 바로 고국원왕 시절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요동 진출을 해놓으니까 이 고국원왕은 사유라는 이름의 친구인데 어떻게든 요동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네. 바로 요동 지역을 장악한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년이라는 나라. 전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위쪽에서는 전년이 버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요. 오히려 중앙집권 국가가 고구려가 더 빨랐음에도 더욱더 고구려보다 발전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백제였습니다. 백제. 이 백제를 이끌던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여기 계시네. 근초고왕. 바로 전현과 백제가 계속적으로 고구려를 압박하는 거야. 위에서는 전현이 고구려의 머리를 치고 밑에서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똥침을 찌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궁원왕 시절에는요, 이 전용과 백제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고국원왕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엉망진창? 너덜너덜해집니다. 너덜너덜. 얼만큼 너덜너덜해졌는지 소개해드릴까요? 자, 전현과 백제의 동시 침입을 받게 되면서 특히 전현에게 쫓겨가지고 이 고국원왕은 아버지 시신, 미천왕의 시신도 빼앗겨버려. 엄마도 잃어버려. 마누라까지 뺏겨! 죽을 맛이지. 게다가 백제까지 쳐들어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마누라하고 엄마 이렇게 찾아오긴 했는데 또 백제 근초왕이 쳐들어와가지고 평양성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고국원왕하고 백제 근초왕하고 싸우다가 또 화살 맞아 돌아가세요. 전사하십니다. 전사.
사망하세요. 사망.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의 이 고구군왕 시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위기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 위기 상황의 바톤이 이제 그 아들인 고구군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세기 후반을 이끄신 왕이 되겠는데 이 소수림왕은요,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바로 그 이전부터 태조왕 때부터 해왔던 고구려의 중앙집권의 기틀, 중집의 기틀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아, 위기를 극복하신 왕이 되겠죠. 그만큼 또 우리가 돋과 드려야 되는 분이야. 자, 그렇다면 중집을 완성한 소수림왕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집 완성하기 위해서 과연 소수림왕은 어떤 업적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제 10시가 지났나요? 10시 지났으면 이 멘트 할 수 있는데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태불율라. 태불율. 이거 벌써 왜 웃으세요? 모르시잖아 전혀. 똥막치만 알고 있으니까 웃기지 지금. 아무도 예상 못할 거야. 자, 태불률이라는 것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자신을 보좌해서 이 난국인 고구려를 이끌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 소수림왕은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바로 지금의 대학의 개념이죠. 큰 학교.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태학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바로 무엇을 수용하느냐?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불교 수용 나와 있잖아.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 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명령을 법제화시켜서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반포? 그렇죠.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비박 감독이. 바로 이 업적이 바로 소수림왕의 업적이 되는 거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고구려 재건의 꿈. 이것이 이제 그 조카인 광개토 대왕이 이르러가지고 그 아들 장수왕이 이르러서 또 퍼지게 되는 거죠. 고구려의 시대가 이제 개막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고구려 왕들의 업적, 야 이거 정말 백제의 영토가 줄어들고 있어. 어쨌든 그만큼 이제 고구려의 방구 소리가 큰 거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태조왕부터 해가지고 소수림왕까지 중앙집권을 위해 가지고 그 키트를 잡은 사람은 태조왕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드릴까요? 소수림. 그렇죠. 우리 본 감독이 이제 눈치 구단이 되셨습니다. 소수림왕의 업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그 업적만큼이나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의 노력을 위해 가지고 했던 밥값하신 왕들, 식사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식사를 걸으면서 어떻게든 이 고구려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들의 업적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보다 깊은 한국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헤매지 않는 거죠. 헤매지.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고요. 이제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제의 중앙집권의 기틀 시작은 일단 뭐 온조께서 여셨지만 기원전 18년에 백제를 건국하셨지만은요. 방금 똥마시가 뭐라고 했죠? 무슨 어감 안 좋은 뭐 어쩔 수 없잖아. 기원전 18년에 나라를 건국하셨고요. 자, 이제 고이왕 감독님 몇 세기 때 인물일까요? 3세기. 그렇죠. 3세기. 잘하십니다. 자, 3세기 때 활약하셨는데 이 고이왕은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고구려의 태조왕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바로 중앙집권, 백제의 중앙집권의 기틀을 다잡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일단 기틀 잡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자, 고이왕의 업적 첫 번째 바로 무엇일까요? 기틀 잡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영토. 그렇죠. 영토 확장입니다. 영토를 확장하십니다. 땅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 거. 중앙에 지방에 있는 관리들 끌어모아 족장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방에 물 샌다. 에어컨 물 샌다. 물 떨어진다. 카메라 물 떨어진다. 자, 비상사. 어디서 물 떨어져? 누수 현상이. 큰일 나. 감독님 빨리. 됐습니까? 네. 지금 다행히 아무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희망이들. 희망님 어제 뵌 분 같은데?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희망님 무사하셨습니까? 희망님 어제 2시간 완강을 하셨던 희망님. 예, 오신 분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무사하셨어요? 지금까지 다 무사하셨군요. 똥망씨는 거의 네, 고맙습니다. 예, 똥망씨가 강의할 맛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실례지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친해집시다. 친해집시다. 뭐 똥망치보다 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중고생이신가요? 희망님. 생각 중이십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뭐 비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고이와 백제 중앙집권의 기틀을 위해서 영토학장과 함께 또 안 했던 것이 바로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으로 귀족시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했던 거 바로 무엇일까? 자, 카메라 돌릴 필요는 없고요, 감독님. 동비학 감독님 뭐 했을까요? 관등관복제. 그렇지, 관등관복제 했지, 그지?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으로 끌어들인 귀족들에게 관리의 등급 나눠주고 관등을 나눠주고 그리고 관리에 따라 복색을 제정하는 관등관복제를 바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고이왕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중앙집권의 기틀을 만들었다. 고이왕의 몇 가지, 겨우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설마 벌써 그렇게 되셨을 시간이?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안 할 거야. 다들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똥망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관복제 실시하셔가지고 이제 위계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 왕이 돋보이면서 중앙집권이 이제 기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노력이 이제 바로 근초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독님, 근초광 몇 세기 때 인물일까요? 4세기 후반. 4세기, 그렇죠. 4세기 후반을 이끄신 분이 되겠는데 바로 이 중앙집권의 노력을 이어받아서 근초광 때는요, 백제가 오히려 고구려를 앞질러가지고 자, 노란색 바로 나오자. 가장 잘 나오는 시기 바로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백제 전성기 감독님 어느 왕 때? 몇 세기? 4세기. 백제 어느 왕 때? 몇 세기? 4세기. 요거 꼭 잘 나오면 진짜 잘 나와요. 따라서 근초고왕 때 전성기 이때가 몇 세기였느냐? 4세기가 되겠는데 과연 4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초고왕의 업적을 한번 굴비 엮듯이 밑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업적이 바로 뭐겠습니까? 전성기라면 그 어떤 때보다 백제의 땅덩어리가 어때야 돼? 넓어져야 돼. 무슨 확장? 영토가 확장됩니다. 자, 영토가 얼마만큼 확장됐는지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어디로 영토를 확장시켰을까? 일단은 바로 뭐냐? 그 당시 이제 근초광 백제에게 까불고 있던 마한 지역을 완벽하게 근초광이 접수합니다. 마한을 정복해버려. 마한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가야까지, 가야의 7개 나라, 가야 7국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란 용어는 조폭 용어네. 접수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저기 중국의 요서 땅. 거의 뭐 주인 없는 땅이야. 그냥 가서 그냥 요서 땅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무슨 반도, 산둥반도까지 배를 타고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해상 세력권을 형성했던 시대. 가장 백제가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가 되는 거야.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잖아. 그 드라마의 타이틀 음악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일부러. 똥망치가 원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부르는데 이게 뭐야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자, 어쨌거나 바로 이렇게 근초고왕 때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근초고왕 때 또 하나의 난리가 벌어지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감독님 무슨 상속? 그렇죠. 바로 부자 상속의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또 있어.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부자 상속과 함께 또한 근초고왕의 업적이 하나 있으니 바로 뭐냐면 백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본에게다가 칼을 하나 선물해. 특별하게 만든 칼. 가지가 7개야. 오, 칠지도 그렇죠. 칠지도를 이제 일본에 또 하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제의 역사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백제의 역사 서기를 편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냥 한번 읊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근초고왕 때 백제가 전성기 4세기 때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바로 근초고왕에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이끌었던 백제 4세기 때 모습의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봉PD님 사진 보여주세요. 백제 전성기 4세기 때 지도입니다. 네, 오늘도 이 네이버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영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뭐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다른 분들의 자료를 쓸 수가 있는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팟은 다음 팟 아무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손님 2명. 손님 2명 계세요. 예, 다음 팟
그러면 다음 자 아프리카 TV 시청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 다음 파 시청하신 분들은 4세기 때 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다 그려볼까 여기다. 띠띠리띠리띠리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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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백제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는 고구려고요. 여기가 이제 신라고 귀퉁이 찌그러져가지고 여기 이제 백제가 되겠는데 이 백제의 세력이 점점점 위쪽으로 확대되면서 또한 바로 뭡니까? 배를 타고 바로 요쪽에 요소지방 그리고 여기에 산둥반도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세력이 확대되게 되는 거죠. 요 비슷. 자, 바로 뭡니까? 요소지방, 산둥지방 그리고 규슈까지 이어진 백제의 영토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바로 백제의 전쟁이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만 딱 보고도 이것이 몇 세기일까? 백제의 전성기니까 4세기 어느 왕일까? 근초왕의 업적은 무엇일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지도 하나 딸랑 보여주고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근초고왕 때, 4세기 때, 백제 전성기 때 지도를 항상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익혀두도록 합시다.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 그래야지만 요것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근초왕의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겠죠. 새로운 분 오셨습니다. 귤가미님, 수능국사인가요? 수능국사일 수도 있지. 중고생 관계없이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일반인도 가능하십니다. 귤가미님은 고등학생이신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초왕의 업적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아이고, 이 근초왕의 이제 손자 침유왕이 여기 낑겨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 자, 침유왕은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이 근초왕의 손자뻘 내시는 분인데, 이 침유왕은요, 역시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수용이겠습니까? 불교 수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의 중앙집권을 위해 노력한 왕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가 남았네요. 신라. 밑으로 당겨보자. 자, 신라의 이제 박혁거제가 세운 신라의 이제 중앙집권의 기틀 바로 내무랑이 되시겠습니다. 중집의 기틀 바로 들어갑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 문제 낼 수 있겠다. 이것은 중딩필이 되겠는데 중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이 있으니 새 왕의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 보기에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이 나왔어. 공통점 뭡니까? 중앙집권에 무엇을 열었다? 기틀을 열었다. 땡. 이거 간단하게 하면 될 거 똥망치가 또 괜히 애를 썼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무랑은 과연 신라의 중앙집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일단은 이 내무랑 때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바로 무슨 노력이냐면 어떻게든 그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내무랑 때부터는 원래는 이 신라가 박혁거세, 석탈에, 기말지율 해가지고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왕위를 계승했어. 왕권이 어떻게 강화될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김씨였던 내무랑 때 이르러가지고 이제부터는 박씨, 석씨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 김씨만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왕위를 독점할 수 있다. 바로 이 왕권 강화에서 내무랑이 이제 벌인 이제 일이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내무랑 때 김씨 왕이 독점과 함께 또한 바로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부동산 넓히기. 바로 무슨 확장이겠어요? 영토 확장이 되겠죠. 영토 확장. 주변적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신라는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활동도 있었지만 특히나 신라를 괴롭혔던 것이 바로 왜구였어. 왜구. 이 왜구를 어떻게든 내무랑이 격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무랑 스스로가 이 왜구를 격퇴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빌리게 되냐면 고구려에게 손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는데, 광개토 대왕이 직접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5만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왜구를 격퇴했지. 즉 고구려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빚이죠. 곧 고구려에 무엇을 받게 됩니까? 간섭을 또 받게 되지. 이거 안타까운 일이야. 그 당시에 이 고구려의 간섭,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고구려와 이 신라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릇 하나가 있는데, 봉감독님, 그릇 하나 보여주세요.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자, 이 그릇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희망님, 이 그릇 무슨 그릇입니까, 이거? 한자가 있는데, 을묘년. 밥솥. 호명 그릇. 그렇습니다. 호명 그릇.
호면 그런. 예. 보시게 되면 뭡니까? 을묘는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 호우십 나와 있네. 예. 바로 이 이름을 따가지고 귤감이 대단하십니다. 바로 호면 그릇이 되겠는데 왜 신라 땅 신라 무덤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찍힌 그릇이 하필 발견이 되었을까? 그것도 광개토 대왕이 돌아간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그릇인데. 예. 그만큼 바로 이 신라와 고구려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바로 신라는 고구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교실에 학생 몇 명 있어요? 여기요. 누가 있냐고요? 학생 소개해드릴까요? 감독님.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덕후 봉 PD님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목소리로 보여주죠. 목소리. 오늘 비트박스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자, 마이크를 연결해 볼까요? 그냥 해보세요. 좋은 친구 오셨으니까 조금 쉬어갑시다. 이 뭔 소리요? 네, 줄가미님 듣고 계십니까? 크지는 않지만은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외계인입니다. 여기 외계. 화성 여기. 정상인 사람 별로 없죠. 똥마실 포함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가족을 만나야 되고 지금 막 그럴 시간에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똥망치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왜 여기 잡혀가지고 똥망치가 이렇게 지금 어제 이틀 걸쳐가지고 어제 2시간 완창하고 지금 오늘 지금 이게 어떻게 매일 강의 하나고요? 자 동필님 멘트 날려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오케이. 고구려에 간섭받았다. 그 간섭받았다는 증거. 호우면 그릇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나 호우면 그릇 사진과 함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무랑과 고도대체 광개토 대왕께서 어떤 메일을 주고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거 사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짝대기는 없어요. 한번 슬쩍 터져드리고요. 자 바로 이러한 내무랑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꼭지가 있고 하나 더 있어. 내무랑 때 이르러가지고 이 내물 왕이라는 원래 칭호를 쓴 게 아니라 원래 이 신라는요 박혁거세 때는 거서관이라는 군장이라는 어떤 이름을 씁니다. 거서관.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차차웅 무당이라는 의미의 이제 지배자의 이름을 쓰다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사금으로 바뀌지. 이사금이라는 것이 이제 이에 금이 간 정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정도가 되겠지. 나이가 많아야 돼. 이에 금이 많이 가려면. 그래서 연장자.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지배자를 해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무랑 때 이르러 가지고 바로 이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게 되냐면 마립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바로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대군장을 의미하는 거야. 대군장.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은 순이 아니라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힘 있는 자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중앙 집권의 어떤 기틀이 바로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무랑 때 이르러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원래 이 왕이라는 것은 중국식 명칭이 되겠고요. 원래는 내물 마립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 마립간이 이제 나중에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왕 칭호를 사용한 사람은 이제 똥망치가 여기서 흐릿하게 적었던 바로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똥망치가 적은 것은요, 바로 이 신라의 정치 지배자 명칭 변천 순서가 되겠지. 거서관부터 중국식 칭호인 왕까지 중간에 마립간을 내무랑 때부터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의외로 순서 묻는 문제가 중필, 중학생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중학생 친구를 위해서 똥망치가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거서관 차차웅 이사온 마립간 왕이니까 앞글자 딱이 들어가는 거죠. 감독님 따라하세요. 참 이 마왕 같은 놈아. 참 이 마왕 같은 놈아. 그렇게 여러분들 신라의 정치 지배자 변천 순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 왕호 변천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내무랑의 이런 노력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중앙 집권의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감독님? 됐습니까? 자 이제 가야가 남았는데 이 가야는 칠판을 지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